여러분의 투자 상승에 접속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11시 주식온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오늘도 주식온에서는 멘토님과 함께하면서 개별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식온에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AI 시스템이 선별한 종목에 대해서 멘토님의 의견 들어보면서 시장 점검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1시 주식온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간밤에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ASML의 실적 충격이 있기는 했지만 다시금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다는 데 주목을 한 건데요. 이미 호실적을 내놓은 종목들의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테마로는 소형 원자로, SMR 관련주들이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자세한 상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 시장은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빨간불 켰다가 파란불 켰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요. 시장의 전반적인 힘이 조금은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양 시장에서 아직까지도 외국인은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장에서도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이 6천억 원 넘게 물량을 덜었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2천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담아내면서 그래도 지수의 하방선을 어느 정도는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외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인다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는 상위 테마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가지의 테마 중에 1등과 2등 그리고 3등부터 5등까지 일관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액체와 고체 특징 모두를 가진 전자결정을 국내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 안에서 핵융합 에너지 그리고 초전도체 테마가 상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아마존의 소형 원자로 기업과의 계약 소식으로 원전부터 전력 설비까지 관련주들이 크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위 테마 3위에서 5위까지 이런 관련 테마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체크해 볼 수 있는 이슈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멘토님 모셔보고 시장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더 세세하게 나눠보도록 하시죠. 오늘은 이정우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래도 ASML의 실적 충격이 오래 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국내 증시가 흐름이 조금 약한 것 같기는 합니다. 현재 어떻게 보고 있으실까요? 미국장은 어떻게 보면 ASML 관련해가지고 하락폭을 좀 만회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ASMR 관련해가지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중국향 매출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 장비를 일전에 다 샀던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매출이 안 나와서 이렇게 주가는 하락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장비 업체들의 숙명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장비를 구매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는 생산량이나 이런 부분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신기술이나 신제품이 나왔을 때 그때 또 장비를 바꿔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졌던 모습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엔비디아 기준으로 말씀해드리면은 어떻게 보면 AI 가속기나 이런 부분은 계속 찍어내면서 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요층이 더 많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ASML 때문에 많이 떨어졌던 부분, 주가를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지켜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어떻게 보면은 좀 훈풍을 받을 수 있나 기대를 했던 시장이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세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반도체 장비주나 아니면 반도체 관련주들, 거기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어느 정도 끝난 종목들은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만큼 이제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정말 진짜 들어갈 때도 잘 들어가야 되지 않나. 꼭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나 아니면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ASML의 실적이 나오기도 했고 또 오늘은 TSMC의 실적 발표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관심을 두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옥석 가리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보시고 이와 관련해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저희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존과 관련해서 원전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확보하고자 이 빅테크 기업들이 칼을 빼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글의 계약 소식에 이어서 이번에는 아마존까지도 SMR 기업인 엑스에너지에 지분 투자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멘토님, 이 엑스에너지 국내에서 두산에너빌리티 또 DLENC 등이 투자 협력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그런지 오늘 이 두 가지 종목도 크게 오름세 보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전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 얘기만 나왔다가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전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할 가능성도 높겠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이 소형 원전이나 원전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얼마 전에 구글도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계속적으로 소형 원전 얘기도 나왔던 부분, 이제는 아마존까지 들어왔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메타 또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전이 이제 미국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더 탄력을 받으면서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조금 한 발짝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는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부분은 누가 뭐래도 이제는 원전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그냥 기존에는 이제는 전기차 수요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전기량이 많이 들겠다. 이걸 떠나서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 가지고는 전기가 꼭 필요한 에너지다. 거기서 이제 원전이 한 축을 담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으로 눈을 돌려봐도 이 원전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체코 원전 우리나라 수주했잖아요. 근데 이 수주했을 때 저가 수주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프랑스에 비해서 가격이 싼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원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한 번 건설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거 관련해 가지고 수리나 정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기술과 고도의 개발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설치를 해준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는 우리가 AS 비용이나 이런 부분으로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원전 유럽에서 저가 수주를 했다라고 뭐 언론에서 나왔지만 결코 이게 저가 수주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체코를 떠나서 이제 다른 유럽 국가들도 국내 원전이나 이런 부분 수주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은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차트를 보고 말씀해드리면은 우진 엔텍이라는 종목이 오늘 제일 상승세가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원전 관련주들의 약간 흐름세가 좀 다르게 나온다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진엔텍이라는 종목은 일전에 한신기계가 제일 많이 올라갔던 대장주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톤 터치를 한 종목이 우진엔텍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신규 상장하고 나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매물대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탄력성 있게 올라줬던 모습세가 있었다라고 말씀해드리는데 체코 원전 수주 이후로 흐름이 엄청 안 좋게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보호회수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해제되는 부분 악재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주가는 어떻게 보면 하방을 계속적으로 유지했던 모습세가 있었는데 바닥을 다지고 오늘장 상승세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그만큼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 쪽으로 좀 눈에 관심 있게 보이는 종목은 바로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을 봤을 때 체코 원전 하고 나서 상승세가 제일 많이 좋았다라고 먼저 말씀해드리는 부분 그만큼 많이 올랐던 부분이고 아까 방금 보셨던 우진엔텍이라는 흐름은 많이 다릅니다. 그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은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20%가 올라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고점에서 물려있던 분들 입장에서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보면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극대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는 차세대 원장 대장주라고 이제는 계속적으로 다 알고 있는 부분 상승세가 제일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같은 장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존에서 먼저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구글에서 먼저 뉴스가 나왔습니다. 원전 관련해가지고 뭐 협력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침의 입장으로서 우리 기술 쪽으로 조금 매물대가 들어갔던 부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조금 빠져주고 있다. 이 꼴이 갭상승 이후로 좀 음봉으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술 같은 거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는 부분이 왜 우리 기술이 체코 원전 수주 당시에 가장 많이 올랐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ASMR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대형 원전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 연결될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대형 원전 그리고 소형 원전이 지금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겠지만 대형 원전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는 제일 많이
캐파나 수주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 기술이 좀 더 눈에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면은 지금은 딱 매물대 자리에서 딱 걸치면서 하락하는 모습세가 나왔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간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매물대만 다시 한번 돌파, 그러니까 2,600원 선만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3,300원 고점까지도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를 말씀을 안 하면 안 되죠. 네, 원전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두산에너빌리티를 꼭 말씀해드려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원전 관련해 가지고는 이 종목을 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설계 단계부터 어떻게 보면 기초 공사나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장 유망 종목이다.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모아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드리는데, 두산 그룹 관련해 가지고는 지배 구조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안정화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악재는 어느 정도 끌고 안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에서도 그렇게 상승세가 높게 나오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약간 더딘 모습세가 나오고 있어요. 딱 이럴 때 악재가 해소된다는 뉴스만 나온다고 한다면 한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 대형주부터 소형주까지도 다 노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력원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 기업에 계속해서 노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종목별로도 시세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진엔텍 살펴봤죠. 계속해서 체코 원전 수주 이후에는 하락하는 모습을 오히려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힘있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와 반대의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시면서도 우리 기술도 짚어주셨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소식에는 오름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이미 고점에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고점에서 진입을 하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손실을 키우고 있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형 원전이 지금 장에서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캐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향후 전망, 대형 원전이 조금 더 괜찮을 것이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인데 오늘 장에서도 시세가 분출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악재를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조금 약해서 밀린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모아가는 전략은 괜찮을 것이다 라고 또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멘토님, 그런데 오늘 이렇게 크게 오르는 종목도 있고 일단 갭을 띄워서 상승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종목을 그냥 놓아주고 시세가 좀 다른 데서 나오는 종목을 노려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에서 재진입 타점을 노려봐야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원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갭등 종목이 들어가기가 부담스럽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전이 건설이 돼요. 그러면 그 원전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때까지 전기를 끌고 와야 됩니다. 그럼 어떤 종목이 딱 눈에 띄냐? 바로 변압기 관련 종목들이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오늘 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효성중공업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도 어느 정도 하락세를 멈추면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이 좀 저조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3사가 동반적으로 하락된 모습세가 나왔어요. 항상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에서 전력기기 삼형제를 얘기할 때 LS 일렉트릭이 조금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변압기 관련해 가지고는 매출이 많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배전에서 어떻게 보면 송전 쪽으로 넘어가야 그때부터 LS 일렉트릭이 매출이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연도에는 조금 그 부담이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내년부터는 조금 LS 일렉트릭도 달라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종목은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 이 두 종목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왜 봐야 되냐면 만능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항상 전력기기 관련 섹터를 얘기할 때 만능인 종목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AI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가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기량은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신재생 에너지, 원전, 에너지 관련 섹터들이 눈이 부시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서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변압기, 전력기기 이쪽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워낙 노후화된 전력기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교체 사이클 주기, 즉 슈퍼 사이클이 도래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이 전력기기 섹터가 어떻게 본다면 원전이 올라가고 있을 때 이쪽을 눈여겨보는 관점도 괜찮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갭을 띄워서 상승한 종목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변압기 쪽으로 조금 시선을 돌려서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콕 집어서는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 말씀을 해주셨죠. 이런 두 가지의 관련주들 앞으로의 향후 전략까지도 다 체크를 해주실 예정이니까 향후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우리 이종우 멘토님의 앞으로의 전략들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으니까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SML의 충격을 딛고 TSMC 실적을 대기하고 있다라는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그래도 ASML의 이 실적 쇼크는 일종의 해프닝으로 보셔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행히 미국에서도 반도체주들이 대체로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장 안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반도체 관련주들 크게 밀리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멘토님, 이제는 TSMC의 실적을 기다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 안에서 다시 좀 크게 변동성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될까요? 네, 변동성이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SK 하이닉스를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약간 폭풍 전야가 딱 느껴질 만큼 어떻게 보면 긴장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TSMC 발표가 언제 나오냐면 바로 오늘 우리 국내 시간으로 3시에 발표를 하는데요. 이 3시에 발표한다는 게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매매할 시간은 30분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좋게 나온다고 하면 갑자기 매수세가 확 들어오면서 급등세가 연출되면서 끝날 가능성도 있고, 안 좋게 나온다면 과매도가 엄청나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ASML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안 나오게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해드렸고, TSM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좋게 나올 가능성은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큽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에서도 블랙일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리 완판을 했다라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한다는 거는 그 완판이라는 기준이 1년치를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블랙일 다음에 블랙일 울트라입니다. 그것까지도 이제는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면 기술 개발이나 시간을 더 확보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TSMC도 어떻게 보면 바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좋게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우리가 그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건 어떤 거냐라고 본다면, 만약에 TSMC까지도 안 나왔어. 그러면은 진짜 반도체 겨울론 그리고 AI 거품론 이런 부분이 또 계속적으로 슬금슬금 나오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불안에 떨게 만들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조금 보고 들어가는 전략이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도 SK 하이닉스를 정말 사고 싶다고 한다면, 반도체 관련주를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SK 하이닉스 아니면 이스페타시스를 노리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경쟁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숨겨진 경쟁사, 바로 삼성전자죠. 아직까지 엔비디아 퀄테스트나 이런 부분은 미지근하게 가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한다라고 하면 자기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MLB 기판 관련해가지고는 경쟁사가 없을 정도로 제일 최선호주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만 바라보는 걸 떠나서 이스페타시스를 좀 더 바라보는 관점도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이스페타시스를 또 봐야 되는 이유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요즘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안 좋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겨울론이다 뭐 이랬는데, 난 그런 거 다 신경 안 쓴다. 우린 태국의 기판 관련해가지고 거점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듯이, 태국 기업과 이 어떻게 보면 PCB 기판 관련해가지고 업무 체결이나 이런 부분을 했던 부분이 좀 더 시장의 기대감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차트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아까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차트를 봐도 다들 보이는 부분은 딱 매물대 밑에서
딱 있다. 이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고 오늘 3시에 나오는 TSMC 실적에 관련해 가지고 이걸 강하게 돌파하냐 아니면은 강하게 올랐다가 급락하냐 이런 부분이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오후 3시에 TSMC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3시에 알람을 맞춰놔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즉각적으로 보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TSMC가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의 반응이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흘러간다면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수페타시스까지도 한번 눈여겨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런 전략들 말고 내가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때그때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팍스통신망 열어놓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이정호 멘토님과 앞으로 장중 대응을 같이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의 북인력을 지원하는 게 확인됐다. 사실상 참전을 하는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편에서 사실상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걸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확인을 한 셈인데요.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점점 더 긴밀해져 간다는 데에 대한 우려감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방산주들이 들썩일 수밖에 없는 이런 국제적인 정서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방산주 관련해가지고 정말 좋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 시장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이거를 상위 티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 밑에는 금융주, 그리고 방산, 전력기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조선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위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지수나 이런 부분에 영향도 많이 끼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시장의 영향성을 많이 탄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나머지 있는 뭐 금융과 조선과 방산과 전력기기 이쪽은 어떻게 보면 실적을 따라서 가는 종목 섹터군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수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요즘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조금만 올라가려고 해도 지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세가 또 연출되는 모습도 있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워낙 개별 이슈고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좋기 때문에 워낙 좋다. 2차 전지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랑 비슷한 모습세가 흘러가고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많이 올라도 어떻게 보면 지수의 영향성이 그렇게 크게 없기 때문에 은근슬쩍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섹터군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중에서 방산을 왜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냐라고 본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인적 분할을 하면서 딱 우리가 느꼈었던 거는 이제는 조금 멈추는 거 아니야? 분할 이후로 좀 멈추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적인 주가 상승 탄력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걸로 봤을 때 우리가 느껴야 되는 부분은 뭐냐? 이제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배구조 개선이 완료가 됐고 그리고 방산 쪽으로 더욱더 집중해서 갈 거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종목을 안 사야 될 이유가 이제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지배구조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리스크로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전까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배구조 개선 전에는 주가를 좀 눌려준다. 이런 느낌이 많이 받았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주가의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받을 가능성이 더욱더 높기 때문에 그런 게 시장에서 나타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LRG 넥선이나 어떻게 보면은 현대로템이나 다들 실적 기반에서 수주가 나오면은 세론이 없어요. 방산은. 세론 자체가 없이 수주를 받았네? 그럼 더 올라가. 왜냐? 방산이란 개념이 뭐냐면은 아까도 원전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우리 제품을 한 번 쓰면은 계속적으로 멈출 수 없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제일 크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차나 미사일이나 이런 부분이 다 뭐가 필요하냐? 정비가 필요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총알을 쏘는 날, 그리고 대포를 쏘는 날 이런 날보다 유지보수, 정비를 하는 날이 더 많은 만큼 그런 부분 쪽으로 어떻게 보면 매출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방산 관련해가지고는 수주 모멘텀이 세론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올라갈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방산 삼형제, LRG 넥스원, 그리고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라고 본다면 저는 풍산이라는 종목도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총알 그리고 대포, 알 그런 종목의 탄약 관련해 가지고 연관성이 있는 종목인데 많이 영향성을 끼치는 게 구리의 가격이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 구리 가격이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유동성 자금을 풀면서 인프라 투자나 이런 부분을 기대를 하면서 많이 올라졌던 모세가 있었지만 지금 조금 꺾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풍산 주가가 꺾이냐? 그렇게 안 보입니다. 지금 거의 이제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도 돌파하는 시그널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소모품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기에 들어가는 탄피 소요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풍산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이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풍산이라는 종목도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를 놓고 본다면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아래를 놓고 본다면 금융, 전력기기, 조선 그리고 방산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섹터인데다가 최근에는 계속해서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산 괜찮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산에서는 3대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K2전차로 알려져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가 계속해서 또 수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도 천군 계약과 관련해서도 모멘텀을 계속 받아가고 있죠. 하지만 이 3대장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풍산도 괜찮다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종목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 추가적으로 살짝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3대장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나는 3대장을 들어가고 싶은데 주가 자체가 이게 괜찮은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신규 진입도 괜찮을까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우리가 고점에서 들어갈 때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방산 관련해가지고 수주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만 봐도 이젠 전쟁이 그냥 끝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이게 기한이 길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걸 떠나서 이제 중동까지도 계속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 그리고 정치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우리가 자주국방을 하면 안 하면은 이제 누군가한테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방산 관련해 가지고는 더욱더 수주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수혜주로 방산을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국방비나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쪽으로 간접적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방산 고점이지만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진짜 많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 중에도 괜찮은 종목이 있는데 코츠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산 관련 컴퓨터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안에 제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왜 하냐? 우리가 미사일이나 이런 부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많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전자적 기술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츠 테크놀로지가 LRG 넥선이 어떻게 보면 천궁이 계속적으로 팔리면 팔릴수록 코츠 테크놀로지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방산 3대장이 무섭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츠 테크놀로지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방산 3대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적으로 수주 모멘텀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슈가 나오더라도 세론이 없다라는 특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코츠 테크놀로지까지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여러분이 이런 추가 종목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의 이슈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주식온에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이 준비돼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AI 시스템이 캐치를 해냈을지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이렇게 세 가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를 짚었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죠. WHO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감염병에 대한 위험성이 경고가 됐습니다. 이 소식에 9시 8분경에 AI 시스템이 정확하게 짚어냈고요. ABL 바이오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장 출발함과 동시에 9시 1분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초전도체와 관련한 선암 살펴볼 수 있겠죠. 또
똑같이 9시 1분경에 잡아줬네요. 오늘 장에서 힘있게 시세 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멘토님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내가 그때그때 새로운 전략으로 접근해보고 싶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2주 동안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메시지 받고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열한 시 주식원에서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을 통해서 오늘 장에서 상승 탄력 제대로 보여주는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 하나씩 세세하게 들여다보시죠. 자, 오늘은 선암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9시 1분경에 장이 출발함과 동시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죠. 초전도체 관련주, 자,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액체와 곡체 특성을 모두 다 지닌 전자 결정의 존재를 밝혔다는 소식으로 오늘 장에서 관련주들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암도 장중에는 25%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있을지 멘토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조금 윗꼬리가 많이 달리기는 했어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일 1년이 걸렸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초전자주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작년에 진짜 핫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연구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초전도체가 관련 주가들이 오르나 내리나 그런 걸 떠나서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랑 되게 많이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도 임상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눈에 띄게 주가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초전도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게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보면 기대감을 더욱더 만들 가능성은 있다. 우리가 작년에 초전도체 관련해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올랐었냐라고 본다라면 이게 만약에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기적 소모냐 이런 부분도 많이 줄어들 수 있고 보다 빨리 더 한 단계 지금의 뭐 4차 산업, 5차 산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단계 올라가는 산업 협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내 주식 관련해가지고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선암을 지금 본다라고 한다라면 모비스죠. 현대모비스 말고 모비스가 상한가까지 올라가 줬다가 좀 풀리는 모습세가 나왔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이런 종목들 어떻게 보면 모비스가 수혜를 제일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뉴스도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도 있었는데 모비스가 상한가를 가야 어떻게 보면 대장주가 올라가야 그다음 2등주, 3등주도 올라가는 모습세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연출이 돼야 되는데
상한가가 풀리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서남도 윗꼬리를 다는 전략이 나왔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서남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모비스 차트를 봐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흔들어 준다고 한다면 이 모비스 뭐 3% 떨어질 때 서남은 5%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남 차트보다는 모비스 차트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AI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4,000원 초반대, 4,000원 초반대에 진입했다가 지금 7%가 넘는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고 나서 지금 약간 조정이 들어온 모습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AI가 포착하고 들어가도 우리가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서남이 왜 들어가지? 이거 초전도체 관련 테마 종목이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초전도체 관련주들을 한 번씩 보면서 상한가 간 종목들이 있는지 상한가가 풀리는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지금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내일장까지 조금 눌리고 다음 주 정도에 한번 다시 들어가면 괜찮지 않을까. 워낙 테마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들어가는 것보다는 월요일날 차라리 들어가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다시 한번 시세가 월요일부터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주일 내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워낙 강력했던 테마고 많이 올랐던 것이기 때문에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을 좀 더 지켜볼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초전도체 정말 시장을 뜨겁게 작년에 달궜었던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벌써 작년이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또 1년 사이에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에 불을 붙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 안에서는 AI 시스템은 선함을 잡아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장중에는 25%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초전도체 관련주로서는 대표적으로 모비스가 오늘 장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후발 주자로서 AI 시스템은 선함을 잡아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세 분출이 조금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멘토님께서는 보고 있으십니다. 월요일까지는 지켜보다가 신규 진입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선함과 같은 경우에 앞으로의 향후 전략까지도 내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의 QR코드 50분까지만 나갈 예정입니다.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이정호 멘토님과 지속적인 전략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서남처럼 장중에 슈팅을 보이는 종목들 내가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방송 중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2주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AI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날 급등하는 종목들 여러분이 확실한 지점에서 캐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ABL 바이오 만나보겠습니다. 11시 주식오늘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종목이죠. 오늘 장에서도 9시 1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좀 괜찮을 것이다라고 멘토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주셨던 바가 있습니다. 역시나 증권가 리포트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장중에 6%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다시 밀리는 모습이긴 합니다. 멘토님, 혹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횡보 구간을 조금 겪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노려봐야 될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상세가 나왔고 이제 고점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종목을 어떤 종목이 가장 기억에 남느냐고 한다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우리가 30만 원을 돌파하고 어느 정도 기간 행보하다가 다시 한번 또 슈팅이 올라가면서 35만 원, 지금 38만 원 안착을 했던 모습세가 있는데 ABL 바이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들 다 특성이 알테오젠과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알테오젠이 어떻게 보면 머크사우랑 계속적으로 기술 협력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피아주사도 어떻게 보면 많은 빅파마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또한 계속적으로 이제 플랫폼 바이오 기업들이 눈에 띄게 성장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ABL 바이오도 따라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 일정 기간의 시간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이제 슬슬 모아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ADC 플랫폼이 뭐냐라고 본다면 우리가 항암제를 더욱더 우리가 기존에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약으로만 할 수 있었던 부분을 다른 암까지도 어떻게 복합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많은 빅파마 기업들이 많이 노리고 있고 많은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모아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지금은 누가 봐도 제약바이오의 시대고 금리 인하가 계속적으로 가파르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수혜를 더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금리 인하할 때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가 뭐였냐면
미국의 금리 인하할 때 바로 제약바이오였다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지금은 수혜를 제일 많이 받는 시점이고 그게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처음 시작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처음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가 될 때마다 제약바이오는 더욱더 눈에 띄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고 그중에서 이제 알테오젠을 못 잡았던 분들은 리가켄 바이오를 잡고 아니면 ABL 바이오 아니면 다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세 종목을 좀 분산 투자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종목이 더 가파르게 올라갈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을 더욱더 최선호주로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이 이제 알테오젠이 상승력이 좀 더뎌지면서 리가켄 바이오가 더욱더 가파르게 오르고 그거를 이제 ABL 바이오가 올라가주는 모습에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세 종목을 같이 분산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AI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만 상승 탄력이 나와줄 때마다 잡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은 이제는 매물대가 없는 구간이 왔기 때문에 한번 시세를 줄 때마다 3% 이상은 주는 모습세가 나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아가는 게 좀 힘드신 분들은 단타로 관련해가지고 충분히 들어가도 3% 5%는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장을 볼 때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AI가 사랑하는 ABL 바이오 같이 만나봤습니다. 알테오젠과 조금 흐름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점 부근에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모아가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금리 인하 기조 안에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바로 바이오라는 거는 알고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전망을 봤을 때 지속적인 관심을 두기에도 좋은 섹터입니다. 그 안에서 혹시나 ABL 바이오만 가지고 있기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 이 세 가지 종목을 분산 투자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 덧붙여 주셨으니까요. 이런 전략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꼼꼼한 전략들 내가 오늘 지나고 나서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정우 멘토님의 향후 전략들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으니까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을 한해서 저희가 추첨으로 2주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AI 시스템이 슈팅이 나오기 직전에 적절하게 잡아냅니다. 이 시점에 진입만 하셔도 바로 수익을 챙기실 수 있을 텐데 저희가 2주 동안 무료 체험하실 수 있게 방송 중에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횡보를 겪을 것이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멘토님, 그럼 지금 진입하시려는 분들이라면 횡보세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진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당장 들어가도 괜찮을지도 궁금하거든요. 4,000원은 한번 깨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있어요. 4만 원은 한번 깨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있으니까 그 밑에서부터 모아가는 전략도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이렇게 강하게 이제는 마디가를 돌파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4만 원을 돌파했으니까 그 밑에서 한 번 정도는 모아간 다음에 다시 한번 4만 원 초반, 4만 2천 원 구간에서는 또 물량을 정리하고 4만 원 초반에도 다시 담고 이런 흐름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횡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일정한 가격대를 지키고 위에는 어느 정도 상승 압박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단식 상승이라는 부분이 한번 강하게 올라가고 기간 행복 그 다음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제일 나타냈던 부분이 알테오젠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ABL 바이오에서 말씀해 드리자면 지금에서는 4만 원 밑에서 모아 가시다가 4만 2천 원 정도에서는 수익을 보시고 나오는 전략 그런 다음에 이제는 다시 한번 4만 원 초반에서 다시 잡고 4만 3천 원에서 파는 전략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산 가격에서 한 2천 원 정도 수익을 본다라고 봤을 때는 한 5% 정도의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가 강한 거래량이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비중을 태워서 들어가면서 또 올라가면은 또 그 다음에 또 팔고 이런 전략이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본다면 고점인 종목들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심리적인 압박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고점인 종목도 되게 좋아한다라고 했잖아요. 왜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재료가 단기간에 끝날 거냐 아니면 연속성을 갖고 있는 거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ABL 바이오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나 그리고 ABL 103 이런 제품들이 미국의 빅파마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고 계속적인 업무 체결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호재가 지금이 끝이 아니라 연속성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은 어디인지, 여러분이 또 익절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어디인지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맞게 추가적인 전략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단의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 살펴봐야겠죠. 오늘 장에서 9시 8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WHO가 코로나19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새로운 감염병에 대해서 위험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 또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미코바이오메드도 오늘은 장중에 14% 넘게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진단키트 관련주도 사실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강해서 이거를 오늘 장에서만 그냥 봐야 될지 앞으로 봐도 괜찮을지는 모르겠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흐름들은 어떻게 보면 테마성이 제일 크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제장 같은 경우에 랩지노미스가 좀 올라줬던 모습세는 우리가 진단키트로 돈 번 거를 새로운 사업도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기대감이 생기면서 올라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안 좋다라고 보는 게 불성시로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경고를 한번 받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회사를 우리가 굳이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단기적 관점으로만 보자. 이런 종목들은 딱 차트도 어떻게 보면 한번 상승을 할 때 급등세나 이런 부분이 연출됐던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나서 불성시 법인 공인 받고 나서 소폭으로 하락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악재는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은 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세가 분출될 때 어느 정도 짧게 3% 내지 5% 이내에서 수익을 보고 나오는 전략은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진단키트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어떻게 보면 차트가 언제 사야 되냐라고 본다면 저는 긴 행보를 할 때 사야 된다고 중장기 투자로 어떻게 보면 진단키트는 괜찮다. 그 이유는 뭐냐? 진단키트가 부각이 될 때는 어떻게 보면 많은 질병이나 이런 부분이 확산세가 나올 때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가격도 많이 올랐고 한번 올라갈 때마다 뭐 20%, 30% 다음 날까지도 올라가주는 모습도 많이 나왔어요. 이때 흐름을 본다면. 근데 우리가 중장기로 사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항상 이렇게 오랫동안 행보를 할 때, 이럴 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언젠가는 한 번씩은 이런 얘기가 나왔어. 어떻게 코로나가 우리가 이제는 종식이 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확산세가 나오고 있어요. 뭐 새로운 엠폭스냐, 뭐 원숭이 두창이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전 세계 불안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 진단키트가 올라가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부각이 돼서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다 잊혀졌을 때 그때 이제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나오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코바이오메드 살펴봤습니다. 사실 불성실 공시법인 경고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신뢰성의 측면에서는 조금은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도 나는 진단키트 관련주로서 앞으로 하나쯤은 들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사려면 긴 횡보를 보일 때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추가적인 전략 원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정우 멘토님의 향후 전략들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멘토님 오늘 오후장에서의 단연 포인트는 TSMC의 실적 발표잖아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그 후에는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이 깊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SK하이닉스냐 이스페타시스냐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워낙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HBM과 연관되는성 있는 종목들이 오늘장에서는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대응했으면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좀 더 나는 좀 어떻게 보면 가감하게 들어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20만 원 이하인 SK하이닉스 충분히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싸게 살라고 하면 우리가 놓치는 경우도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가격대는 어떻게 본다면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SK하이닉스 조금 그렇게 수익은 크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SK하이닉스를 선침하는 전략도 괜찮고, 아니면은 이스페타시스는 보고 들어가는 전략에 좀 더 변동성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런 종목들은 그렇게 노리자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후장까지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